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이 고등학생이라든지 재수생들이 학과, 대학교 학과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구독자 중에서 어떤 분이 그 질문을 주신 게 뭐냐면, 자율전공이라든지 뭐 정책학과라든지 뭐 이런 학과를 갖다가 진학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학교라든지 학과에 대한 내용. 쉽게 생각해서 뭐 서울대 약간 과 낮은 데를 갈까요? 아니면 연대나 고대 좀 더 좋은데 과를 갈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네, 두 번째가 그 법정책학과라든지 아니면 자율전공이라든지 뭐 이런 전공을 갈까요 말까요? 그다음에 이제 법대 전공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니까 나중에 참조만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리고 어떤 학과를 가든지 그 학과에서는 최소한 상위 20% 이내에는 들어야 나중에 학점이 잘 받아서 나중에 로스쿨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로스쿨 진학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학점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에 아마 좋은 과를 가도 거기서 중하위권이다 이렇게 돼서 학점을 거의 바닥을 깔았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 진학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해보면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는데도 그 학점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러면 로스쿨 진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학교 이름빨은 있지만 이게 학점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학교 일반적인 로스쿨에 진학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학점 자체가 낮으면 아예 그 로스쿨 원서를 못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 상위권에 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뭐 이게 중요한 게 로스쿨 진학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과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로스쿨 진학을 할 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요새 이제 수시도 여러 개를 많이 쓰니까 쉽게 생각해서 서울대에 약간 낮은 과랑 연대나 고대에서 조금 좋은 과를 가면 어떻게 할까 이제 물어보는 게 가끔 많습니다. 이제 보통 이게 수시 같은 경우에 두세 개가 같이 한꺼번에 붙는 수가 있으면 나중에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학교 이름으로 서울대 가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학교 이렇게 서열 이런 것도 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로스쿨 진학을 하면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150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래서 150명 중에 100명이 정도가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뽑고 나머지 50개 자리가 다른 학교들, 이게 보통 그 카이스트나 뭐 포항공대라든지 미국 대학교, 미국의 뭐 좋은 학교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30자리 갖고서 이제 연대 로스쿨, 뭐 고대 로스쿨, 고대 연대, 뭐 고대 학부 졸업한 또 다른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통 뭐 의대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보통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게 자격 쿼터라는 게 없습니다. 자격 쿼터라는 게 뭐냐면 자격 쿼터가 뽑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이 150명이면 150명을 다 서울대 나온 애들을 못 뽑게 하려고 만든 게 자격 쿼터입니다. 그래서 150명 중에 100명까지만 서울대에 나온 애를 뽑고 나머지 50명은 다른 학교 뽑아라 하는 게 그 쿼터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건대 로스쿨에 쿼터가 있다 그래갖고 건대 로스쿨에서 자격을 갖다가 그만큼 뽑아주는 게 아니라 30%까지는 자격생을 뽑아준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그 3분의 2 이상을 자기 학교, 특정 학교 이상을 못 뽑도록 한 게 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고대를 나왔다. 그래서 고대 로스쿨에서 당연히 뽑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고대 로스쿨에서 뽑을 때 자기 학교까지는 120명이면 어느 정도까지만 딱 그냥 뽑고 그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거는 자기 학교 학생을 못 뽑도록 하는 게 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서울대 학부를 나오는 게 좋은 게 나중에 보통 그 서울대 로스쿨 들어가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150명 중에서 100명까지 서울대 졸업생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대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면 연대 로스쿨, 뭐 고대 로스쿨부터 수많은 다른 학교 로스쿨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 로스쿨을 나오게 되면 보통 말할 때 그냥 서울대 출신 로스쿨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오고 뭐 건국대학교 로스쿨 나와도 그냥 서울대 출신 변호사라고 하고 뭐 제주대 로스쿨 나와도 그냥 서울대 출신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다른 전공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로스쿨을 갈 거면 이제 서울대만 나오면 그냥 나중에 어느 학교 로스쿨을 나와도 큰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서울대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학교 중에는 어떤 학교가 있냐면 그 자율전공, 그다음에 자유전공 뭐 이렇게 수많은 전공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아주 예전에 이 법대가 없어지면서 즉 로스쿨이 만들어진 학교들은 예를 들어 뭐 서울대나 연대나 뭐 건국대나 이런 데가 로스쿨이 만들어지면 법대 정원을 그만큼 그 로스쿨 정원으로 바꾸면서 남는 정원을 갖다가 학부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 그런 데가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과니까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 그 자율전공이라거나 아니면 자유전공 이게 제 개인적인 거는 썩 그 진학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일종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아직 고3이라든지 뭐 재수생들은 이제 학교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런 학과가 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다. 아니면 뭐 사회학과다. 뭐 이런 과가 있으면 과의 교수님들이 그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뭐 자기 과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열심히 이렇게 자기 애들을 챙겨주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자율전공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과들은 자율전공은 일단 그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 교수님들이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자기 전공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한 명씩 옵니다. 왜냐면 법대에서 한 명, 사회대에서 한 명, 무슨 데에서 한 명씩 와가지고 원래 자기 전공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전공이 있으면서 여기 와서 그냥 출장 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도라든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과를 가면 나중에 그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법 관련 문제도 많이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뭐 진학 상담이라든지 뭐 진로 지도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하여튼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많은 학교에 특정 학교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과가 이렇게 잘 안 되는 학과가 다 많으면서 만약에 내가 그 점수가 남아서 대부분 사실 사람들이 뭐 점수가 남아서 가지는 않고 어쩌다 보니까 가는 거지. 만약 점수가 남는다 그러면 특정 과가 있는데 그냥 경영학과라든지 무슨 과가 있는데 가기 낫지 굳이 그 자율전공을 일부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책학부라든지 이런 데 나왔다. 그래서 변호사 되면 사실 전공이 뭐냐 물어보면 전공이 뭐 자율전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과를 가는 게 이제 그나마 선택할 수 있으면 게 낫고요. 대신 이제 학교마다 다 그 학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고시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스쿨 진학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를 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꼭 그런 학과를 굳이 안 가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과 중에서는 자율전공이라고 해도 이게 로스쿨 진학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행정고시 대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행시 대비용으로 된 데는 가면은 이제 법은 거의 안 배우고 왜냐면 행시는 이제 행정법밖에 안 보기 때문에 법은 거의 안 배우고 주로 이제 행정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우고 그것도 약간 이제 복잡한 문제가 사실 많은데 이 교수님들은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 그래서 교수들은 자기 전공 실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공한 거 이해는 잘 강의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은 행정학만 계속 가르치지 법을 자기가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법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아보셔서 이게 내가 진학하는 데가 예전에 로스쿨 많이 진학을 시켰나 이걸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진학을 해야지 이름만 떨렁 보고 들어가면 여기는 로스쿨 진학을 잘 시켜주겠지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잘 알아보시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대를 진학하는 건데 이제 법대가 이제 사실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모든 학교들의 로스쿨에 있는 학교들은 다 법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외 웬만한 학교들은 다 법대가 없어져서 서울 시내에서 남아있는 법대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만약에 갈 수 있으면 이 법학과를 가는 건 사실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숙명여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홍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숭실대라든지 이런 데가 특강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로스쿨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홍익대 법학과를 갔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다 100명이 로스쿨을 가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로스쿨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법대 학부를 나오면 좋은 점은 미리 학부에서 법 공부를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법대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가면 나중에 로스쿨 진학 쓸 때, 자기소개서 쓸 때도 여러 가지 쓸 말도 많고, 나중에 로스쿨 진학해서도 사실 공부를 따라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과를 선택할 때 자기가 자기가 점수가 남아서 골라서 가기가 사실 쉽진 않고, 그냥 여기저기 이제 넣다 보니까 되는 데도 사실 가긴 하는데, 만약에 법대가 되면 법대를 가는 것도 사실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서 법대를 진학하시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부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스쿨 진학하면 됩니다. 그럼 다른 과들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과가 이제 경영학과나 수많은 학과를 다니는데 제가 그 학과를 그 수많은 걸 다 사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다녀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학점. 그래서 거기서도 학점을 되게 잘 받아야 됩니다. 학점을 못 받으면 나중에 로스쿨 진학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 학점을 받을 때도 굳이 경쟁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내가 로스쿨 진학할 거면 학점 따기 쉬운 게 사실 낫고, 나중에 따로 법학 공부는 미리 선행학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다녀도 되고, 미리 공부를 좀 하고, 물론 그렇다고 일하는 때부터 공부할 건 아니고, 한 그 법학 책이라도 읽어보면서 공부를 따로 그 전공하고 상관없이 이 공부를 해서 미리미리 그 공부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서울대가 있으면 서울대 진학하는 게 낫고, 자율전공이나 이런 과는 정말 조심해서, 이게 이름만 보고 괜히 들어갔다가 로스쿨 진학 대비가 안 되는 데가 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정말 진학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름만 뭐 이런 건지 잘 알아보시고 가고, 법대는 만약에 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